243 가시죠. 실체적 유효권. 또 이렇게 할게요. 이제 실질적 유효권. 이렇게 하고. 자, 실질적이 나왔다. 무슨 법? 민법. 그럼 이제 민법인데, 민법에는 뭐가 나와야죠? 민법이니까 여기는 법률 행위가 나와야지. 여기는 이제 뭔가 하면 법률 행위랑 등기를 비교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이제 자 다시 민법상 유효가 되려면 원칙은 법률 행위랑 등기가 일치해야 되겠죠. 이게 유효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법률 행위랑 등기가 양자가 불일치예요. 그럼 이것도 잘라봐야 되겠죠?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잘라서 이제 법률 행위랑 등기가 불일치한다. 불일치하는데 여기 잘라서 한 개는 질적 불일치 그러고요. 한 개는 양적 불일치 그래요. 또 이제 여기서 질적 불일치라는 말은요. 종류가 3개 나와요. 첫 번째가 등기 주체 불일치. 두 번째는 등기 목적의 불일치. 세 번째 등기 목적물의 불일치. 이제 또 찍기 연습. 첫 번째 등기 주체 불일치죠. 자 그러면 등기 주체가 뭘까요? 당사자. 오케이.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에 갑이랑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누가 앞으로 등기해야죠? 을 앞으로 해야죠. 근데 모르고요. 등기관이요. 병 앞으로 잘못 등기했어요. 자, 계약은 갑과 을이 했고 등기관이 병 앞으로 등기를 잘못했다. 그럴 수 있죠? 자, 그럼 여기서 병의 등기 요거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 무효? 무효지 당연히. 등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 아니냐, 당사자. 자, 병 앞으로 등기다. 유효다, 무효다? 무효. 자꾸 또 우기는 사람도 있어 와가지고 둘이 계약을 또 했대. 내가 언제 그랬어?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뭔가 하면 등기를 병으로 잘못했다고 지금. 병에 대한 이건 유효다 무효다?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등기 주체 불일치 됐고, 자, 두 번째는 등기 목적의 불일치. 자, 또 등기 목적이 뭐죠? 아니지. 매매는 등기 원인이고 등기 목적 그러면 각종 등기 제목. 우리 이렇게잖아. 등기부 그림은 제일 앞에 등기 목적이 왔잖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이 매매 그랬지. 앞으로 해서 등기 목적과 등기 원인 구분하셔야 돼요. 정확히. 비교. 자, 보세요. 이번에 갑과 을이요.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어요. 전세권을. 자, 그런데 을 앞으로 임차권 등기가 올라갔어요. 임차권 설정. 자, 그럼 이 문제네요. 계약은 전세계약 계약을 체결했는데 등기는 임차권 등기였더라. 여기서 을명의의 임차권 등기 요거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가 돼야죠. 자, 그럼 이유. 자, 임차권 등기랑 전세권 등기랑 똑같은 등기, 별개 등기. 아니, 별개 등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등기는 당연히 무효가 돼야죠. 이게 등기 목적. 세 번째 이제 등기 목적물. 자, 또 등기 목적물 그럼 뭐예요? 부동산이지 뭐, 부동산. 이렇게 해서 보세요. 이번에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넘겼습니다. 다시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넘겼다. 자, 그런데 문제가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토지가 2개가 있었어요. 10번지와 7번지. 작은 거, 큰 거. 이번에 이제 갑과 을이요. 10번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등기는 여기다가 등기했어요. 11번지. 그럼 요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가 돼야죠. 등기 목적물, 부동산. 가장 중요하죠? 무효예요.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가장 중요한 3개예요. 등기 주체, 등기 목적, 등기 목적물. 이런 사항이 바뀌면 그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당연히 무효입니다. 됐고. 그래서 이제 정리하시고. 그 다음 이제 양적 불일치 그래서요. 하나 질적이고 양적인데 책이 좀 이따 제가 줄 긋게요. 다시. 자, 두 번째는 이렇게 할게요. 양적. 여기 이제 뭔가 하면 법률 행위랑 등기를 비교해봤다 그 말이에요. 자, 뭔가 사건. 자, 이번에 갑이랑 을이 전세권을 설정합니다. 을이 갑한테 전세금을 줘야죠. 자, 근데 이렇게 해서요. 을이 갑한테 전세금은 7천을 줬는데 7천만 원. 등기한이 1억 적어놨어요. 그럴 수 있다. 반대로 을이 갑한테 전세금은 1억을 줬는데 등기한이 7천만 원 적어놨어요.
첫 번째 보세요. 자, 을이 갑에게 전세금은 7천을 줬는데 등기한이 1억 적어놨어요. 그리고 문제, 요 을은 계약 기간 만료하면 당연히 갑한테 전세금 얼마나 그래야 돼요? 한 7천이지. 1억 내나? 그 강도지 1억 달라 그러면. 준 게 얼마니까? 7천이니까. 여기는 이설 없음. 자, 두 번째, 을이 갑에게 전세금은 1억을 딱 줬는데 등기한이 7천만 원 딱 적어놨어요. 그럼 나중에 계약 기간 만료하면 을은 갑한테 전세금 얼마나 그래야 돼요? 당연히 1억 받아야지. 7천 받는다고? 참 착해 마음도. 자, 근데 한 번 더 다시 이제 뭔가 하면 을밖에 없으면 1억 받으면 되겠죠. 문제가 이거가 있죠. 보세요. 을 앞으로 이제 전세권 했고 1번. 갑이 병한테 저당권 설정했어요. 그럼 이제 보세요. 을은 1번 전세권자, 병은 2번 저당권자. 근데 이 상태에서 갑의 건물이 경매가 딱 들어갔어요. 그럴 수 있죠. 자, 그럼 제일 먼저, 자, 첫 번째, 법원은 제일 먼저 을한테 얼마를 배당해야죠? 자, 근데 보세요. 이때 1억 그래 버리면 병이 이제 보호가 돼야 안 돼. 후순위자가 보호가 안 되잖아. 이때 얼마 안 들어? 일단 7천원 가야지. 그 문제는 보세요. 을얘 법원서 7천만 원 주면 얼른 받아야 돼? 버텨야 돼? 버티라고? 버티 밑으로 다 내려가는데?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요게 이제 뭔가 하면 요게 민법 137조가 나오는 거예요. 뭔가 하면 법률행위의 일부면 원칙이 전부무효. 그 조항이야. 보세요. 뭔가 하면 을은 받을 돈이 7천이죠. 1억이죠. 7천만 원 주면 일부무효죠? 안 받아도 돼. 근데 문제는 을얘요. 얼른 받아야 돼? 버텨야 돼? 얼른 받아야 돼. 그게 가상적 의사야. 그때 이제 이 7천 한도로 유효를 해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럼 결론은 이렇게 돼. 둘 다. 양쪽 풀치는 둘 다 큰 거 적은 거 어떤 간도로? 그렇지. 적은 간도로 유효하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결론 다시 질적 풀이치는 큰 거 적은 거 어떤 간도로? 적은 거 한도로. 여기까지 책장 한번 볼게요. 어딘가 하면 일단 자 243에서 꼭대기 뭐 실체관계 존재라고 되어 있고요. 1번 등기에 부합하는 법안이 현실적으로 존재해야 한다 됐고 등기 명인이 허무인이 아니어야 한다. 또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해야 한다. 흔히 쓰는 말들을 쭉 보시면 되게 되고 그 다음 밑에서 이제 그 이번에 표시에 부합이라 되어 있죠. 요건 별 문제고요. 요걸 기억할 그 밑에 이제 3번 가세요. 질적 불일치 줄 거볼게요. 첫 번째 그 세 번째 줄 권리 주체라고 되어 있죠. 권리 주체가 여기 이제 등기 주체 당사자 바뀌었을 때 그거 두 번째 이제 권리 변동의 객체 권리 변동의 객체란 말이 부동산이에요. 요거 등기 목적물의 불일치 등기 목적물 또 이제 그 밑에 권리 종류라고 되어 있죠. 그게 이제 등기 목적 객체 이 표현은 되게 옛날 표현이고요. 지금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해요. 앞으로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제 등기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첫 번째, 등기 주체, 당사자. 등기 목적 그러면 등기의 제목. 등기 목적물 그러면 이게 부동산. 이제. 그래서 등기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입니다. 됐고. 그다음 이제 양적 불일치. 자, 양적 불일치는 옆에 이제 좀 어려우니까 옆에 하나 적어 놓으세요. 큰 거, 적은 거 어떤 간도로? 적은 간도로 유효하다. 이렇게 이제 적은 간도로. 됐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이제 보세요. 요 요건을 엄격히 심사해버리면요. 등게 다 무효가 돼버리겠죠. 그 문제도 심해질 수 있으니까, 이제 유효요건을 좀 완화시키는 거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가 유효요건을 완화시킨다. 이렇게 나와야지. 그 다음 보시면 돼. 자, 다시 사건 제가 쭉 나열해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요거였어요. 첫 번째는 중간 생략 등기라고 불러요. 얘는 많이 들어봤죠. 자, 중간이 생략된 등기예요. 자, 이렇게 합니다. 사건 보세요. 자, 때는 바야흐로 1980년대, 80년 초반. 요 갑이란 사람이요. 강원도 산골에 땅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럼 문제는 80년 초반 강원도 산골 땅 평당 얼마나 할까요? 많이 해야 이거 몇백 원이에요. 그때는 그랬어요. 10원짜리 많았어요.
그때는. 자, 근데 보세요. 근데 어느 날 을이 딱 왔어요. 네 땅 나한테 팔아 이렇게 합니다. 그러더니 세 배 주겠대요. 팔아 마라. 팔아야지. 매매. 자, 보세요. 여기다가 이제 갑이 이제 계약서를 딱 적어요. 계약 매매 계약서 딱 쓰고. 자, 제 이름은 갑입니다. 이렇게 하고요. 을한테 물어봤어요. 자, 이름이 뭐세요? 그랬더니 을이 딱 그래요. 너 거기다가 계약서에 내 이름만 써라. 확 안 산다. 확 안 산대요. 그러면 을한테 팔아야 돼 말아야 돼? 3배, 3배. 3배 괜히 주는 거 아니야 지금. 팔아 말아? 팔아야지. 잘 봐요. 그래서 매매 계약서인데요. 매수인이 빈칸이죠. 이걸 80년도 이걸요. 빈계약서라 불렀어요. 사회에서 투영되는 서류예요. 이렇게 이제 됐고. 그럼 그 다음에 이렇게 주죠. 을이 갑에게 서류를 주고, 갑일에게 대금을 줍니다. 그럼 이제 을이요. 빈 서류 딱 지고 있어요, 이제. 자, 근데 한 3년 좀 지났어요. 3년 지났더니 갑의 토지에 대규모 휴양시설, 리조트나 콘도가 들어옵니다. 그럼 지목은 임야에서 뭐로? 대. 지가는? 얼마큼? 요게 실제 사건이에요. 대명 콘도 아시죠? 그게 이 사건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 을이요. 1,000원에 사가지고요. 5만 원에 팔아요. 그 후에 다시 을병이 다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빈계약서에 누구로 적어요? 병으로 쓰는 거야. 그럼 등기는 어떻게 해? 갑으로부터 병 앞으로 이렇게 넘어갔죠.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원래 등기부에는 권리의 전 과정이 다 나와야 돼요.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자, 그런데 등기부에 누가 없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 생략 등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럼 병의 등기이고 유효예요, 무효예요? 자, 문제 보세요. 이게 유효면은 판례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올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써요. 원래 등기부는 권리의 전 과정이 다 나와야 돼요. 자, 그런데 문제 이거죠. 자, 그럼 보세요. 아까 우리 앞에서 등기 주체 불일치는 제가 계약은 을이 했고 등기가 병으로 잘못 올라갔죠. 여기는 뭐가 또 있어요? 매매가 또 있는 거죠. 이제. 사건이 된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판례가 이렇게 나와. 판례가 중간 생략 등기는 이렇게요. 원칙은 무효. 원칙은 결론 아니에요. 원칙은 무효다. 왜 원칙은 무효일까요? 등기부에 이제 누가 없어졌다? 을이 없었으니까. 원칙은 무효죠. 자, 그런데 이제 3자 합의가 있을 때 자, 그때는 유효하다. 3자 합의가 뭐예요? 갑을병 세이모에 합의했을 때 그때는 유효하다. 자, 그랬더니 요 갑이 뭐라 그래요? 안 했다. 어떻게 했지? 또 나와요. 순차적 합의도 유효하다. 자, 순차적 합의는 뭐죠? 그렇죠. 자, 갑과 을이 합의하고 을병이 합의하고 거기 갑병이 합의하면 그때는 유효하다. 그랬더니 갑이 뭐라 그래요? 안 했다. 버텨야지 이제. 걸린 금액이 커 지금 이게 지금. 또 버텨요. 좋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제 합의는 이제 명시적 합의도 가능하지만 묵시적 합의도 가능하다. 자, 묵시적 합의가 뭐예요? 여기 빈계약서. 요거 줄 때 여기다가 이제 다른 사람 쓸 거 알았지? 그 소리입니다. 그랬더니 갑이 뭐라 그래요? 몰랐다. 또 버텨야지. 자, 이거 보세요. 뭔가 하면 법학의 생명은 논리예요. 논리. 여기까지는 딱 맞죠? 원칙은 무효. 자, 그런데 3자 합의나 순차 합의에서는 유효하고 합의는 명시적, 묵시적 둘 다 가능하다. 딱 좋아요. 근데 문제는 이 갑이 하도 버텨요. 법원이 할 말이 이제 없어요. 그 다음 나와요. 좋다. 어쩔 수 없다. 그럼 이제 합의가 없다 할지라도 등기되어 있으면 유효하다. 왜 등기되어 있으면 유효해요? 자, 이제 보세요. 우리 그런 말 많이 들어봤어요. 무슨 등기가 실체 관계에 부합한다. 들어봤죠? 자, 이게 보세요. 무슨 말인가 하면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죠. 그럼 소유자 누구로 봐줘요? 일반적으로? 을로 봐주죠. 또 을병이 또 매매 계약 체결했죠. 누구로 봐줘요? 병으로 등기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실체 관계에 부합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이게 판례예요, 판례. 이제. 그래서 이거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중간 획득이고 우리 시험에서 뭐 거의 매년 나오는 파트입니다. 이제. 요건 다 들어봤죠, 이제? 근데 하나 더.
이런 것도 기억이 나나 보세요. 자, 그럼 만약에 또 하나 이제. 여기가 요 지역이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에요. 허가 구역 내에서 중간 생략 등기했다. 요거는 유효다, 무효다? 이건 절대 무효 구역이겠죠. 그래서 판례가 두 개니까 잘라보셔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요거 왔을 때 중간 생략 등기다. 첫 번째고 책에서 여기 이제 244 그 한 페이지죠. 반 페이지니까 읽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판례 기본 흐름만 잡아보시면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는 요거 왔어요. 모두 생략 등기다. 자, 모두 생략. 무슨 뜻? 모두 다? 아니야. 모두. 머리 두자. 등기부에 머리 부분이 생략된 등기예요. 자, 뭔가 하면 이렇게 됐어요. 이제. 이번에 자,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 신축. 자, 신축하면 자, 갑은 등기해야 소유자, 등기 안 해도 소유자. 안 해도 소유자죠. 원시 취득이니까. 근데 문제는 근데 그 후에 이제 보세요. 그 후에 갑이들한테 건물을 팔 거예요. 매매계약. 그러면 원칙은 갑은 어떻게 해야 돼?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넘겨야죠. 근데 갑이요. 끝내 등기 안 해요. 갑이 을한테 그래. 네가 가서 꼭 보존 등기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을이 가서 뭐 했다?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버렸어요. 그럼 이제 보세요. 원칙은 갑의 명의로 보존 등기하고 소유권이 이전이 돼야죠. 자, 근데 등기부에 누구 등기 없어졌어요? 갑의 등기 없었죠. 여기가 그 문제예요. 모두 생략입니다. 모두 생략. 그래서 여기서 문제. 을명의의 소유권 보존 등기. 요거는 유효다, 무효다. 자, 또 이제 보세요. 아까 나온 거. 갑과 사이에 법률행위 있다, 없다? 있잖아요. 등기 있다, 없다? 있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그 말이지. 판례가 이렇게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모두 생략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므로 등기는 유효하다. 등기는 유효야. 근데 뭔가 보세요. 지금 갑이 지금 미등기 전매했죠. 잡혀가지고요. 세법상 추징당하는 건 별개 문제예요. 이거는 변론으로 하고 등기는 유효하다. 그 앞으로 우리가 이제 기회가 되면 모두 생략 등기 하면 돼, 안 돼? 해도 돼. 해도 돼. 근데 잡히면 어떻게? 세금 내면 돼. 추징당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꼭 물어보세요. 자, 등기 유효니까 해도 되죠? 해도 돼요. 근데 잡히면 세금하면 돼. 추징당하면 되는 거야. 별 문제 안 해도 돼. 그래서 꼭 물어보세요. 해도 되죠? 그래서 잠깐서 물어봐요. 사람들이 주고 하라 그래요. 내가 신고하려고. 자, 그래서 이제 그거는 별개 문제. 또 다른 원인. 원인이 뭔가 하면 등기원인. 자, 이렇게 합니다. 이제 아버지는 A고 아들이 B다. 아버지 아들에게 토지를 증여합니다. 근데 증여세가 이제 만만치가 않죠. 원인을 증여가 아니고 뭐로 적어야 돼요? 매매로 적어야죠. 문제 보세요. 그러면 이제 B 앞으로 소유권 등기를 했는데 소유권 이전. 그래서 B 명의의 소유권 이전. 요거는 원래 원인은 증여죠. 그 매매로 기재한 B의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지. 자, 보세요. 증여든 매매든 법률행위가 있죠. 등기 있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그 말이죠. 이것도 이렇게 나와요. 다른 원인에 의한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므로 등기는 유효하다. 지금 요거 증여죠? 증여대에 발각돼가지고 세법상 추징당하는 거 없어져요? 안 없어져. 그거는 변론으로 하고 등기는 유효하다. 또 그 다음에 이제 무효등기 유용. 요거 이제 책장에 잘 즐겨 떴어요. 자, 보시고 이제 자를게요. 첫 번째는 표제부 유용. 요 말은 자 보세요. 무효등기 유용. 유용은 무슨 뜻이에요? 유용? 다시금 쓴다 그 말이지. 뭔가 하면 무효로 된 등기를 다시금 쓰겠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가 요거 같을 때 표제부 유용. 요 말은 무효로 된 표제부를 다시 쓰는 거죠. 자, 사건 기억하세요. 이제 사건. 이제 사건은 뭔가 하면 갑소유의 건물이에요. 갑소유 건물인데 어느 날 갑의 건물에 불이 났어요. 건물이 이제 다 없어졌다. 무슨 등기해야죠? 멸실 등기. 자, 근데 문제가 요 갑이 멸실 등기 안 해요. 안 하고 있다 여기다가 옛날과 똑같은 건물을 딱 줘요. 옛날과 똑같은 건물을 짓고 옛날 등기부 그냥 쓰자 그럽니다.
그 문제는 지금 만들어진 노란 건물은 옛날 건물하고 똑같은 건물, 별개 건물. 별개 건물이에요. 외관만 같은 거지. 옛날 등기부 그냥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이제 가면 자, 빨리 무슨 등기하고? 멸시 등기하고 무슨 등기하죠? 보존 등기를 다시 해라 그 말이지. 그래서 표제부 유용은 유효다 무효다? 이거는 절대 무효. 절대 무효. 됐고. 그다음 이제 자, 권리 등기 유용 갑굴구인데 흔히 그걸 많이 예를 들어요. 을구. 을구가 이제 두 개 있더라 그 말이겠죠. 자, 을구를 다 살려 쓰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건 보세요. 첫 번째. 갑이 을로부터 돈을 1억을 빌리고 을 앞으로 뭐 했다? 저당권 설정했고 을이 이제 저당권자죠. 근데 그 후에요. 갑이 을에게 변제했어요. 자, 변제하면 을의 등기 요거는 말소 등기를 해야 무효? 안 해도 무효? 자, 변제했으니까 원인 소멸했죠? 그러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거지. 자, 무효인데 말소 등기 안 했어요. 그러다가 갑이 돈이 또 필요해요. 1억 다시 빌려왔어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 보세요. 자, 이제 을이 그러겠죠. 갑한테. 야, 등기하지 말고 그냥 옛날 등기 쓰자. 돼요, 안 돼요? 이때는 돼. 왜? 어차피 을밖에 없으니까. 상관이 없지. 되고. 자, 첫 번째고. 두 번째 보세요. 갑이 A한테 1번 저당권 설정했고 갑이 B한테 2번 저당권 설정했다. 1번과 2번인데 근데 그 후에 갑이 A에게 변제했어요. 자, 변제하면 A의 등기 요거는 말소 등기를 해야 무효? 안 해도 무효? 갑자기 또 왜 바뀌었어 또? 변제했잖아. 원은 소멸했잖아. 등기는 당연 무효지. 뭐. 무효인데 그 문제가 뭔가 하면 자, 일단 무효예요. 그럼 B의 등기는 등기 우순위 2번이죠. 실제로 어떻게 돼요? 1번으로 올라왔겠지 이제. 승진하니까 우리는. 자, 근데 문제는 근데 그 후에 갑이 1억을 또 빌려왔어요. A로부터. 그럼 이제 A가 딱 그러겠지. 우리 등기하지 말고 그냥 옛날 등기 쓰자.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 자, 되살려 쓰면 순위가 밀려버리니까. 이렇게 해야 돼, 앞으로. 그래서 자, 권리 등기 유용은 언제나 다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권리 등기 유용은 언제 인정한다? 이렇게 이해관계인이 없을 때. 그때만 되는 겁니다. 이제 판례 결론 알아야지.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이 판례 결론 쭉 알고 계시면 돼. 그래서 우리 책에서 자, 244 이제 4번은 그 왔어요. 중간 생략 등기 왔고 거기서 4번에 4번 지문이 있죠. 동그라미 4번. 4번에 동그라미 4번 제일 끝에 거기가 이제 그거예요. 모두 생략 등기. 동그라미 4번이 모두 생략 등기 됐고 양가로 5번은 이제 다른 원인 증여를 매매로 등기했을 때 됐고 6번도 잘 보셔야 돼. 무효 등기의 유효. 말 그대로 무효로 된 등기를 다시금 쓰겠다. 이게 뭐다? 무효 등기의 유효입니다. 이제 제목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이제 244, 45 다 읽어보셔야 돼. 뭔가 이게 민법 시험과 공통 겹치는 사항이에요. 우리 시험장 이제 정리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볼게요. 지난주에 이제 4개 나왔어요. 첫 번째가 등기의 의, 그다음 등기 종류, 등기의 대상, 등기 효력 나왔고, 그럼 요거 가서 이제 등기의 유효권.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수업을 다섯 시간 수업했죠. 자, 근데 우리 등기법은 보통 여기가 2문제 정도 나와요. 미쳤지? 2개 맞추려고 지금 몇 시간 공부를 한 거예요? 5시간 수업한 거예요, 지금. 미친 태서 지금까지. 근데 뭔가 하면 요 파트가요, 민법 시험에 한 4문제 나와요. 한 3, 4문제 나와요. 민법 때문에 더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쭉 들어오셨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2장 가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